거센 바람 소리와 함께 낯선 외국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곧 한국 전국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자전거 여정이 시작됐다. 이번 투어의 총 이동거리는 무려 3,000km가 넘는다. 지도 위에는 앞으로 지나가게 될 도시와 해안길, 산길이 빼곡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출발지는 부산. 여기서부터 동해안을 향해 북쪽으로 올라가는 여정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한국 자전거 종주 코스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다. 참가자들은 작은 패스포트 형태의 인증 수첩을 받게 되고 공식 코스를 지날 때마다 각 지역 인증소에서 도장을 찍는다. 단순한 라이딩이 아니라 전국을 직접 통과했다는 기록을 몸으로 남기는 셈이다. 첫 번째 인증 장소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예상보다 훨씬 인상적이었다. 실제 종주 수첩을 수령하는 사무실이 눈앞에 있었고 빨간색 인증 박스도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었다. 주변 풍경은 한눈에 보기에도 아름다웠다. 여행의 출발점답게 공기마저 특별하게 느껴졌다. 도장 안에는 새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작은 스탬프 하나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처럼 다가왔다. 드디어 첫 인증이 수첩에 찍혔다. 이후 라이딩은 바닷가 방향으로 이어졌다.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나란히 이어졌고 물가 풍경은 믿기 어려울 만큼 평화로웠다. 도심 구간을 잠시 지나며 아이스 커피도 하나 구입했다. 음료가 담긴 가방은 유난히 귀여운 디자인이었다. 꺼내려다 잘 나오지 않아 잠시 허둥대기도 했지만 그 모습마저 여행의 일부가 됐다. 멀리 보이는 산과 해안 풍경은 계속해서 감탄을 자아냈다. 여행 첫날은 기대 이상이었다. 모든 흐름이 순조롭게 이어졌고 곧 다음 인증 장소를 향해 다시 페달을 밟았다. 시간은 흘러 사흘째 일정에 접어들었다. 첫 이틀 동안 각각 75km, 72km를 달렸고 이날 역시 75km 코스가 예정돼 있었다. 몸은 분명 지쳐가고 있었지만 드디어 동해안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피로를 잊게 만들었다. 눈앞에는 넓은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었다. 바닷바람은 거셌지만 풍경은 압도적이었다. 한국 동해의 푸른 해안선이 끝없이 이어졌고 라이딩을 멈추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세 번째 인증소는 언덕 위쪽에 자리하고 있었다. 완전히 산은 아니었지만 꽤 가파른 오르막을 올라야 했다. 숨이 차오르는 가운데 결국 세 번째 도장을 손에 넣었다. 나흘째에는 고래 조형물이 있는 장소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네 번째 인증 도장을 찍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인증 부스를 지나쳐버린 것이다. 몇 킬로미터를 더 달린 뒤에야 놓쳤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결국 다시 방향을 돌려 되돌아가야 했다. 종주 메달을 받으려면 모든 인증 도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행히 채팅으로 상황을 알려준 사람들이 있었고 덕분에 놓친 장소를 다시 찾을 수 있었다. 결국 문제는 해결됐다. 그 직후 예상치 못한 상황도 벌어졌다. 한 남성이 말을 걸어왔다. 처음에는 자신을 알아본 시청자인 줄 알았다. 영상 보냐고 묻고 자신이 영상을 만든다고 설명했지만 상대는 단지 길에서 우연히 본 사람이었을 뿐이었다. 순간의 착각이 웃음으로 남았다. 휴식일 하루를 보낸 뒤 두 번째 주 일정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날씨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침에는 폭우가 쏟아졌고 곧 우박으로 바뀌었다. 이어서 눈까지 내리기 시작했다. 모든 옷을 껴입고 추위를 견디며 계속 달려야 했다. 그럼에도 라이딩은 멈추지 않았다. 여전히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 중이었고 강릉에서 휴식을 취한 뒤 속초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이 지역은 관광객들로 매우 붐볐다. 휴양지 분위기가 강하게 느껴졌다. 라이딩 도중 들른 식당에서는 해산물이 들어간 송칼국수를 주문했다. 뜨거운 국물은 차가워진 몸을 녹여줬고 음식 맛도 훌륭했다. 다만 그릇 크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마지막 인증소 위치가 이전됐는데 온라인 정보는 수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길을 찾는 과정에서 군부대 통제 구역과
막힌 도로만 계속 마주쳤다. 몇 번이고 방향을 바꾸고 되돌아간 끝에 결국 옮겨진 인증 부스를 찾아냈다. 그렇게 해서 동해안 루트의 모든 인증을 완료했다. 열흘째가 되자 여정은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동해안을 벗어나 내륙 지역으로 향한 것이다. 현재 위치는 제천 근처였다. 정확한 발음이 쉽지 않았지만 이날 코스는 지금까지 가운데 가장 긴 거리였다. 하루 이동 거리만 82km였다. 출발 준비를 하던 중 반가운 변화도 있었다. 전날 자전거 수리점에 들러 고장났던 킥스탠드를 고쳤던 것이다. 여러 개의 나사를 바꿔가며 맞는 부품을 찾은 끝에 결국 수리가 완료됐다. 다시 정상적으로 세워지는 자전거를 보며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리고 한국 자전거 여행의 또 다른 상징 같은 장소가 등장했다. 바로 터널 구간이었다. 내부에서는 피아노 음악이 흘러나왔고 조명은 초록색과 보라색, 파란빛으로 계속 바뀌었다. 카메라에는 하얗게 보였지만 실제 현장은 훨씬 화려했다. 지루해야 할 터널 통과가 오히려 놀이공원 같은 분위기로 변했다. 웃음이 터져나왔고 라이딩의 피로도 잠시 잊혔다. 터널을 지나 다시 인증소에 도착했다. 또 하나의 도장이 수첩 위에 찍혔다. 그렇게 하루 만에 핑크루트까지 완주하는 데 성공했다. 그날 마지막 인증을 끝냈을 때 지금까지 모은 도장은 총 23개였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였다. 긴 여정 속에서 한 칸씩 채워진 도장들은 단순한 잉크 자국이 아니라 한국 전국을 몸으로 통과해온 흔적 그 자체였다. 도대체 여기가 어디인지 순간 헷갈릴 정도였다. 음악 소리가 잔잔하게 흐르는 가운데 낯선 공간이 펼쳐졌고 긴 라이딩 끝에 저녁 식사를 위해 한 식당에 들어갔다. 메뉴 이름은 정확하지 않았지만 아마 보기 비슷한 음식이었다. 매콤한 양념 안에 돼지고기와 채소가 함께 들어있었고 옆에는 따뜻한 국물도 같이 제공됐다. 먹는 방식도 특별했다. 고기와 채소를 상추에 올린 뒤 여러 재료를 곁들여 한 입에 싸먹는 스타일이었다. 여행 중 먹었던 음식 가운데 가장 만족스러운 메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한국 자전거 횡단 6째 날 아침 6시 30분에 눈을 떴다. 충분히 휴식을 취한 상태였고 몸 상태도 나쁘지 않았다. 이제 부산까지 남은 인증 도장은 단 5개, 가능한 한 최대한 가까이 이동하는 것이 목표였다. 첫 번째 인증소까지는 자전거로 겨우 10분 거리였다. 그 도장을 찍자 남은 숫자는 4개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숫자만 보면 가까워 보였을 뿐 실제 상황은 전혀 달랐다. 아직도 남은 거리는 180km였다. 이날 계획은 최소 2개의 인증 지점을 더 통과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날에는 약 90km 정도만 남게 된다. 다음 인증소까지 이어진 코스는 비교적 평탄했다. 길 주변에는 시골 분위기가 짙게 남아 있었고 사람 그림자조차 드문 외진 지역들이 이어졌다. 그 와중에도 계속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곳곳에 세워진 표지판 때문이었다. 목적지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안내가 계속 시야에 들어왔다. 약 2시간 반 정도를 달린 끝에 다음 인증 부스에 도착했다. 이제 남은 도장은 3개, 가까워진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멀게 느껴졌다. 게다가 다음 2 인증 지점은 각각 55km 거리였다. 그동안 자전거 상태는 꽤 좋은 편이었다. 큰 문제 없이 여기까지 버텨줬다. 그런데 갑자기 이전에는 들리지 않던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결국 잠시 멈춰 자전거 상태를 점검했다. 다행히 심각한 고장은 아니었다. 간단한 확인만 끝낸 뒤 바로 다시 출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힘든 구간은 그 이후부터였다. 길이 끝없이 이어지는 느낌이었고 더 큰 문제는 언덕이었다. 오르막이 계속 남아 있었던 것이다. 힘겹게 정상까지 올라갔을 때 모두 인증소가 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그곳은 전혀 다른 자전거 코스용 인증 박스였다. 허탈함이 밀려왔지만 다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언덕 구간을 겨우 통과한 뒤 남지라는 마을에 도착했다. 작은 행사까지 열리고 있어서 분위기가 꽤 활기찼다. 잠시 쉬어가며 간단한 간식을 먹었고 꽃밭 주변도 천천히 걸어봤다. 하지만 휴식 후 현실적인 계산이 나왔다.
다음 인증소까지 가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었다. 결국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캠핑장을 찾기로 했다. 그리고 이동하던 도중 예상치 못한 장면이 눈앞에 나타났다. 강물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자리한 거대한 사찰이었다. 풍경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캠핑장에 도착했다. 그날 밤 숙박 비용은 30,000원이었다. 텐트를 설치한 뒤에는 한국식 오리 바비큐를 먹으러 갔다. 배를 든든히 채운 후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다. 이제 부산까지 남은 거리는 100km도 채 남지 않은 상태였다. 세 번째 주 일정에 접어들자 분위기는 또 달라졌다. 날씨가 굉장히 차가웠다. 아침에는 짙은 안개가 가득 깔렸고 심지어 자전거 위에는 얼음까지 얼어 있었다. 온 세상이 흐릿하게 보였다. 하지만 바로 그 안개 때문에 이날 풍경은 더욱 강렬하게 기억됐다. 어딘가 으스스하면서도 가을 분위기가 짙게 느껴지는 하루였다. 달리던 중 결국 멈춰설 수밖에 없었다. 지금 지나고 있는 코스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곧 큰 오르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지금만큼은 평지 구간과 햇살 그리고 풍경 자체를 즐기고 싶었다. 이날 남은 거리는 마지막 20km 정도였다. 전체적인 흐름도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눈앞에는 폭포까지 있는 캠핑 구역이 펼쳐졌다. 믿기 힘들 정도로 아름다운 장소였다. 그런데 다시 문제가 터졌다. 자전거 앞브레이크가 완전히 작동하지 않기 시작한 것이다. 내리막에서도 제대로 멈출 수 없을 정도였다. 위험한 상황이 이어졌고 반드시 수리가 필요했다. 주변을 조금 둘러본 뒤 직접 브레이크를 조정해 보려고 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경찰이 발견했다. 결국 경찰들이 다가와 상황을 확인했고 직접 자전거 수리를 도와주기 시작했다. 심지어 경찰서까지 데려가 공구 세트를 가져온 뒤 한동안 같이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결국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더 난감했던 건 이 마을에 자전거 가게 자체가 없었다는 점이었다. 경찰은 여러 곳에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다. 혹시라도 자전거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수소문한 것이다. 그러다 결국 스쿠터 수리점을 찾아냈다. 경찰차를 따라오라는 말과 함께 직접 호의까지 해줬다. 그렇게 수리점에 도착했다. 놀랍게도 스쿠터 수리기사는 자전거를 보자마자 단 1분 만에 문제를 해결했다. 다시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하기 시작했고 이제 내리막에서도 멈출 수 있게 됐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구조받았다는 기분이었다. 경찰 도움 덕분에 다음날 예정된 거대한 오르막 코스도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힘든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 목표 거리는 100km를 넘는 105km, 상승 고도는 800m였다. 긴 거리와 험한 오르막이 동시에 이어지는 코스였다. 이미 산길 한가운데를 오르고 있었고 굽이진 도로는 계속 위쪽으로 이어졌다. 다행히 주변은 굉장히 조용했다. 자동차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시간 동안 라이더들만 길 위를 달렸다. 대신 풍경은 압도적이었다. 산 정상 부근에는 카페 하나가 있다고 들었다. 문이 열려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긴 오르막 뒤에 마시는 따뜻한 음료는 상상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 있었다. 이미 상당한 높이까지 올라온 상태였지만 아직 더 올라가야 했다. 긴 오르막을 마친 뒤 그날 첫 인증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뜻밖의 일이 또 벌어졌다. 한 시청자가 직접 찾아와 거대한 선물 가방을 건넨 것이다. 안에는 음료수, 생일 선물, 베이글, 달걀까지 온갖 음식이 가득 들어 있었다. 심지어 운동 중 마시기 좋은 음료까지 준비돼 있었다. 긴 산길을 오르는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었다. 덕분에 분위기는 완전히 살아났다. 다음 오르막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상태는 매우 좋았다. 그리고 또 한 장의 인증 페이지가 완성됐다. 맑은 날씨 아래에서 하나씩 채워지는 도장들. 그 순간만큼은 긴 고통도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이제 남은 거리는 단 35km였다. 그것만 넘기면 첫 번째 100km 라이딩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다리는 무거워졌지만 분위기는 달랐다. 드디어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기록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한국 자전거 종주 17째 날, 대전 지역을 빠져나온 직후 눈앞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다. 길 양쪽이 전부 꽃으로 물들어 있었던 것이다. 벚꽃이 만개한 상태였다. 나무마다 꽃이 가득 피어 있었고 길 주변에는 귀여운 고양이 조형물까지 놓여 있었다. 그런데 그 모든 풍경보다 더 압도적인 장면이 등장했다. 유난히 거대한 벚나무 두 그루였다. 지금까지 봤던 벚꽃 가운데 가장 화려한 수준이었다. 가지 전체가 완전히 꽃으로 뒤덮여 있었고 보는 순간 감탄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 풍경은 말 그대로 압도적이었다. 그런데 조금 더 앞으로 이동하자 더욱 강렬한 장면까지 나타났다. 밝은 분홍빛을 띠는 거대한 나무였다. 지금까지 본 꽃나무 중 가장 선명한 색이었다. 멀리서도 눈에 띌 정도로 진한 분홍색이 도로 주변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날은 공기 중 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동해야 했다. 게다가 이미 15km나 우회한 상태였다. 방향을 잘못 잡아 유턴까지 반복해야 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길가에서 동물을 발견했다. 시선을 빼앗길 정도로 갑작스러운 등장에 하던 말까지 잊어버렸다. 결국 웃으며 다시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이어갔다. 이후 도착한 장소는 이전 종주 여행에서도 몇 차례 방문했던 구역이었다. 여러 번 와봤지만 여전히 재미있는 곳이었다. 주변에는 다양한 형태의 조형물이 설치돼 있었고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여름이 되면 이 일대가 노란 꽃으로 가득 채워진다고 했다. 아마 튤립 종류인 것 같았다. 그 이야기를 듣자 머릿속으로 풍경이 그려졌다. 그리고 문득 지난해 방문했던 기억도 떠올랐다. 그때는 아침 시간대였고 안개가 옅게 깔려 있었다. 전체 분위기가 몽환적이면서도 신비롭게 느껴졌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꽃이 시선을 끌었다. 수선화가 피어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또 하나의 뜻밖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 도로 옆에 염소 3마리가 서 있었던 것이다. 가까이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잠시 뒤 다시 돌아오기 위해 유턴까지 했다. 그중 한 마리는 쓰다듬으려 하자 천천히 걸어가 버렸지만 그래도 사람을 경계하지 않는 순한 모습이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는 순간이었다. 19째 날이 되자 다시 현실적인 문제가 등장했다. 아침부터 작은 자전거 가게에 들렀다. 다행히 사장은 곧바로 작업을 시작해줬다.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했고 캘리퍼 부분도 손봤다. 수리가 끝난 뒤 자전거 상태는 훨씬 안정적으로 느껴졌다. 비용은 21,000원 정도였다. 대략 $20 수준이었다. 그날 오르막 코스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수리가 더욱 중요했다. 다행히 자전거는 다시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후 농장 도로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풍경이 등장했다. 영국풍 전화부스와 우체통이 세워져 있었던 것이다. 갑작스럽고 묘하게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었다. 거기다 자전거를 활용한 예술작품도 전시돼 있었다. 오래된 바퀴까지 장식처럼 활용되고 있었다. 왜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묘하게 재미있는 공간이었다. 그러다 현지 주민과 짧은 대화도 나눴다. 감자 이야기를 하다가 고구마 비슷한 음식이라는 설명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결국 감자 하나를 건네받았다. 예상치 못한 친절이었다. 하지만 그날 진짜 문제는 이후에 터졌다. 농로 상태가 너무 험했던 것이다. 울퉁불퉁한 노면과 반복되는 충격 때문에 자전거가 버티지 못했다. 결국 뒤쪽 짐바지가 완전히 떨어져 바닥으로 추락했다. 가방들도 전부 땅에 쏟아졌다. 카메라 역시 떨어지면서 일부가 파손됐다. 간신히 짐바지를 다시 고정하기는 했지만 불안감은 계속 남아 있었다. 카메라 거치대 부분도 심하게 휘어진 상태였다. 전체적으로 자전거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다. 그날의 주제는 사실상 자전거 정비였다. 브레이크를 겨우 고쳤더니 이번에는 짐바지 문제가 터진 셈이었다. 다시 카메라를 장착하며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지만 상황은 쉽지 않았다. 그리고 20번째 날,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코스가 시작됐다. 이제 공식 자전거 루트를 벗어난 상태였다. 말 그대로 직접 길을 찾아가야 하는 구간이었다.
고속도로와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까지 지나야 했다. 주변에는 계속 자동차가 지나갔고 긴장감도 상당했다. 이날 라이딩 코스 가운데 자전거 전용 도로 비율은 겨우 40% 수준이었다. 남은 대부분은 일반 도로 주행이었다. 차량 사이를 지나며 계속 이동해야 했다. 다행히 중간에 그늘진 쉼터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잠시 쉬어가며 숨을 돌렸지만 아직 갈 길은 멀었다. 몸은 지쳐가고 있었지만 끝까지 버텨야 했다. 그렇게 한국 자전거 종주 4번째 주가 마무리됐다. 다음 여정은 제주도였다. 섬 전체를 자전거로 도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긴 시간이 이어진 한국 종주 여행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풍경은 계속 감탄을 남겼다. 아름답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의 장면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눈앞에 펼쳐진 길, 꽃, 산, 바람, 그리고 사람들까지 모든 순간이 하나의 기억으로 남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이어진 이 긴 여정처럼 앞으로의 이야기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특별해진다. 다음 여정에서도 또 어떤 예상 밖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끝까지 함께 달리고 싶다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말아달라. 그리고 이 거대한 한국 종주 여행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달라.